혹시 정말 멋진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는 코딩을 못하는데 하면서 망설이고 계셨나요? 이제는요, 그 장벽이 정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AI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짜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Y 콤비네이터의 CEO 게리 텐이 한 말인데요. 바이브 코딩 덕분에 10명짜리 팀이 이제 50명에서 100명 규모의 팀하고 똑같은 생산성을 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한 문장이요. AI가 지금 비즈니스의 판도를 얼마나 극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엄청난 생산성의 도약이 여러분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코딩 능력이라는 게, 이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느껴졌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바로 그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을 바꿔놓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중심에 바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AI한테 이런 기능 좀 만들어줘 하고 부탁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뚝딱 짜주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죠? 덕분에 이제는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5%. 이게 뭐냐면요. Y 컴비네이터에서 바로 최근에 한 기수 스타트업 중에 무려 4분의 1이 자신들 코드의 95%를 AI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95%요? 이건 뭐 더 이상 미래에는 이럴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현실이고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제 AI한테 그냥 다 맡기면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AI하고 같이 일한다는 건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점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코드를 막 직접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AI가 만들어준 코드를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이 코드가 과연 최선일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능력,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한 AI 부조종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자, 딱 3가지 황금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명확한 지시. 둘째, 충분한 문맥.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절한 예시. 이 3가지가 합쳐졌을 때 정말 완벽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까요? AI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코딩 기계가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 파트너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자,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반대로 아이디어가 좀 막연하다 싶을 땐 혹시 필요한 정보 있으면 나한테 질문해줘 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AI와 함께 문제를 정의해 나가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진짜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첫 번째 기능으로 딱 구현해내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모든 서비스의 시작은 뭐죠? 맞습니다. 바로 회원가입 기능이죠.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 AI한테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사용자 정보를 입력할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줘. 그리고 그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할 데이터베이스도 설계해주고 마지막으로 정보 저장이 딱 끝나면 환영 메시지 보여주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켜줘. 어때요? 정말 그냥 대화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서비스가 혼자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다른 외부 서비스, 즉 API랑 계속 통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외부 서비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서비스까지 같이 마비될 수 있겠죠? 이걸 막아줄 방어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응답이 너무 없으면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타임아웃을 걸어서 끊어버리고 문제가 생긴 서비스는 서킷 브레이커로 잠시 차단하는 식으로요. 우리 서비스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를 미친 듯이 빨리 짜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AI가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GitHub는 그 차가 올바른 길로 헤매지 않고 가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프로젝트 전체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결국 사업의 속도 자체를 높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다음 단계는 바로 그 코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비교표가 아닙니다. 이건 비즈니스 전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서비스는 진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이 생명이야. 그렇다면 네이티브 앱을 고민해야겠죠. 반대로 아니야, 우리는 일단 가장 빠르게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보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웹앱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목표가 기술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모델들을 한번 보시죠. 만약 여러분의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시간을 점유한다. 그러면 광고 모델이 가능하겠죠. 만약 사용자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럼 매달 돈을 내는 구독 모델이 딱 맞을 겁니다. 또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그럼 당연히 수수료 모델이 답이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의 형태가 곧 여러분의 수익 모델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요. AI 시대의 창업가를 위한 새로운 성공 플레이북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플레이북의 첫 번째 원칙, 바로 당신은 냉철한 감독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아무리 그럴듯하고 훌륭한 코드를 짠! 하고 내놓아도요, 그걸 맹신하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그 코드의 논리, 품질,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까지 검증하고 개선하는 건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당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눈앞에 기능 하나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부터 외부 API 연동까지 이 서비스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큰 그림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입니다. 당신은 결국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다면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그냥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제 AI가 코드를 씁니다. 기술의 장벽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건 코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코드를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 전체를 조망하고 설계하는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시장의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는 비즈니스 통찰력. 이 모든 건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전부 여러분의 몫이죠.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AI는 코드를 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비즈니스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